네, GI 이노베이션 얘기, 바로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GI-2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그 키트루다랑 같이 쓴 병용요법 초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 네. 그 데이터 봤습니다. 기존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 안 하던 환자들 있잖아요. 그 4명한테서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75%나 나왔어요. 75%요? 네. 특히 그 전이성 흑색종 환자 2명은 아예 100% 반응을 보였고요. 심지어 1명은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75%에 100%. 숫자 자체는 물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게 환자 수가 4명, 2명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전체적인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글쎄요. 너무 이른 단계 아닌가 싶어요. 아, 네네. 물론 초리 데이터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게 연내에 20명 데이터까지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 보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20면도 사실 신약 개발 전체 과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뭐랄까 소규모 데이터죠. 섣불리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점이 유의해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데이터도 있어요. 단독요법 일상 결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 내성이 생긴 흑색종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ORR이 25%, 그리고 질병 통제율 DCR은 거의 80%에 가깝게 나왔어요. 25%요? 네. 이게 경장약물로 꼽히는 옵두알라의 ORR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 아닌가요? 또 최근에 FDA 가속 승인받은 리필류셀이라고 있는데 그 약 ORR이 31.4%니까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그 리필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 약은 좀 문제가 있죠.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FDA에서 그 박스 경고까지 받았고 약값도 뭐 우리 돈으로 거의 7억 원? 너무 비싸서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을 거란 의지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GI 제공이 역시 안전성 데이터는 앞으로 계속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경쟁 약물 중에서는 임상하다가 사망 사례가 나온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 약물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과연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 중 하나죠. 안전성. 네.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GI 이노베이션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2028년에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2028년 가속 승인? 네. 아시겠지만 이 가속 승인이라는 게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일단 시판 허가를 내주는 거라 개발 속도를 엄청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33년에는 뭐 153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면역항암제 내성 시장, 이 거대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아요. 목표는 참 야심차네요. 네, 이걸 위해서 뭐 글로벌 규제 전략도 이미 다 세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CMC, 그러니까 생산이랑 품질 관리 협력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CMC 준비가 순조롭다.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실제로 연내에 GI 제공이 관련해서 글로벌 기술 이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심지어 10조 원 이상 그런 큰 규모 제안이 오면 추진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바이오 USA도 관심이 뜨거웠다고 하고요. 글쎄요, FDA 가속 승인 목표, 말은 쉽지만 그 과정이 정말 험난합니다. CMC 준비만 해도 이게 그냥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상업 생산 수준까지 다 맞춰야 하고요. 또 승인받고 나서도 그걸 유지하고 확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도 계속 돌려야 하고 과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2028년 목표 달성?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아, 역시 쉽지만은 않군요. 네. 그리고 기술 이전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뭐 10조 원 규모의 메가딜이다. 이건 조건이 진짜 까다롭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주요 주주였던 유한양행이 지분 일부를 매각했잖아요. 그런 게 또 투자 심리에는 좀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 GI-1002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그 유한양행이랑 같이 개발 중인 GI-301, 레시게리셉트라고 하죠.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인데 아, 네. GI-301. 이게 1비상 결과를 보니까 기존 치료제인 졸레어보다 뭐 3배 이상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아토피 피부염으로까지 적응증이 확장되면 정말 블록버스터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렇죠. 시장이 크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대식세포 인게이저. 그러니까 암세포랑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딱 연결해서 암세포 공격하게 만드는 GI118. 아니면 또 세 가지 다른 목표에 동시에 작용하는 차세대 3중항체, GI700 시리즈. 이런 것들도 개발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R&D 비용도 좀 효율화하면서 내실도 다지고 있다고 하고요. 신약 하나가 시장에 나오려면 평균 10년 넘게 걸리고 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렇긴 하네요. R&D 비용 효율화,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핵심인 GI102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직 너무 멀리 있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GI102에서 꽤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2028년 FDA 가속 승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고요. 그리고 GI351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이나 또 기술 이전 같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GI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여전히 그 초기 데이터라는 한계, 그리고 앞으로 입증해야 할 안전성 문제, 또 면역항암제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FDA 승인과 상업화라는 그 높은 허들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알겠는데 실제 결과가 그 기대만큼 나올지는 정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 그리고 또 진행 상황들을 계속 주목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과연 이 GI의 이노베이션이 이 높은 기대치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딱 거둘 수 있을지, 회사가 이렇게 제시하는 청사진하고 또 실제 마주하게 될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잘 메워 나갈지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